광복절이었던 어제 20점차 대패를 당했던 우리나라가 백투백 맞대결에서 명예회복을 노립니다. 지난 경기는 NBA 출신들인 루이 하치무라와 카와무라 유키가 가세한 완전체 일본에게 시작부터 11대0 런으로 밀리더니 경기 중반엔 한때 32점 차로 벌어지며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무너졌는데요. 한편 오늘은 지난 경기 최다 득점자인 하치무라가 결장하는 일본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한결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타깝게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스타트는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초반 장재석을 살리려 한 우리나라의 골밑 공격이 영거푸 무이에 그친 반면 어렵게 일본은 수비 2명을 따돌린 호킨슨의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를 비롯해 패스 2번으로 3위 지역방어를 무너뜨린 코너 3점, 오픈코트 상황 속공 레이업까지 올려놓으며 13대0 런이라는 쾌주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점하진 않았지만 무려 4번의 공격 리바운드를 헌납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정신을 못 차린 우리나라였죠. 그래도 베이스라인을 노린 문유현의 첫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야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승엽 비었습니다. 비록 중심을 잃은 유기상의 막슛이 기가 막힌 언더 스루 패스를 뿌려준 사이토의 아웃렛 패스로 귀결되었지만 방금 전 제대로 블락당했던 여준석이 이를 만회하는 세컨 찬스 득점을 올렸고 다니엘의 패스를 받은 유기상도 3점을 적중시키며 간격을 좁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잠잠하던 카와무라 유키가 달아오르던 우리나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문유현이 첫 득점과 비슷한 베이스라인 점퍼로 흐름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내 도움 수비를 스크린처럼 활용한 카와무라가 기습 풀업 3점으로 응수한 데 이어 사이토에게 뽀른반을 맡긴 쿼터 마지막 공격에선 크로스코트 패스를 받아 편안하게 3점 한 방을 더 추가하며 10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1쿼터 예열을 마친 카와무라의 공세는 2쿼터에도 식을 줄 몰랐는데요. 멀리까지 압박해온 문유현을 스피드로 벗겨낸 엔드원부터 수비 사이로 막가는 현실판 송태섭이 따로 없는 돌파에 이은 환상적인 비하인드백 패스에 경쾌한 볼핸들링으로 앞선 수비를 농락하는 모습마저 연출하며 일본의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한편 바바 유다이가 유기상에게 제대로 낚여 그만 발을 사용하자 벤치에서 이걸 본 하치무라는 바바너 퇴장 제스처를 취하는 유쾌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네요. 그리고 카와무라가 빠진 쿼터 중반엔 호킨슨이 일본의 플레이메이커로 나섰는데요. 미스매치를 공략한 변준영의 스텝스루 레이업을 제외 우리나라가 극심한 얕은 난조에 시달린 사이 요키치로 빙의한 호킨스는 토가시와 패스를 주고받은 트랜지션 3점과 쿼디나는 사사키에게 절묘하게 찔러준 바운스 패스는 물론 유기적인 오복성 볼무브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수행하며 점수차를 더욱 벌려나갔습니다. 반면 여준석과 변준영에게 공격을 맡긴 우리나라는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맞나 싶은 커딜 레이업 미스는 다행히 세컨 찬스 3점으로 귀결되었지만 뭐랄지 빤히 보이는 여준석의 투박한 몸빵 리머텍은 수비에게 번번이 가로막혔고 여준석 돌파 시도 돔 수비에 당황한 변준영의 패스도 스틸에 차단당하며 어느새 19점 차로 흘려갔습니다. 그나마 문유현이 반박자 빠른 스쿱 레이업과 장재석과의 투맨 게임을 통해 엔드원을 이끌어냈기에 망정이지 이것마저 없었다면 전반에 하마터면 2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질 뻔했죠. 3쿼터에도 백스크린에 이은 컷인으로 첫 득점을 챙긴 일본의 우세는 계속되었는데요. 여준석의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백도어 컷인을 끝으로 무리하게 A패스를 노린 문유현의 연이은 턴오버와 장재석의 일리걸 스크린 등 턴오버 파티를 벌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준석 쪽입니다만 일본은 푹 쉬고 나온 카와무라 유키를 앞세워 차곡차곡 23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카와무라 유키 그러던 중 골밑으로 우당탕탕 파고든 여준석이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일본이 내 외곽에서 완벽한 오픈 기회들을 매듭짓지 못한 틈을 타 카와무라 유키 드리블 시도합니다. 오픈 찬스 와이드 오픈입니다. 여준석은 수비가 정돈되기 전 빠르게 올라간 속공 3점에 카와무라의 턴오버를 유발한 도움 수비, 어수선한 상황, 터프한 드라이빙 레이업도 성공시키며 고군분투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문유현의 킥아웃 패스를 받자마자 올라간 유기상의 3점, 허슬이 돋보인 이승현의 세컨 찬스 엔드원이 더해지며 10점 차로 따라붙는 저력을 과시했죠. 그러자 보다 못한 카와무라 유키가 직접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돈의 넘버원 가드답게 여준석의 블락을 피하는 엄청난 속도의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이 구간 내리 6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이에 질세라 우리나라도 거침없이 올라간 6 이상의 3점과 다니엘의 세컨 찬스 3점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는데 그때마다 일본 역시 완급 조절이 인상 깊었던 사이토의 연속 득점으로 맞서며 15점 차 이상의 리드를 사수했습니다. 예. 사이토 다쿠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격은 다소 투박했다면 커프샷 안 들어갔습니다만 일본은 지난 경기 하치무라에 이어 또 다른 혼혈인 셰퍼까지 버저비터를 장식했을 정도로 깔끔한 농구를 구사했네요. 3ポイントはどうだ決まったセーファーミーコーティ 4쿼터는 33번을 달고 뛴 사사키의 원맨쇼를 방불케 했는데요. 죽은 볼을 처리하는 과감한 풀업 점퍼로 백투백 3점을 쏘아 올린 데 이어 공격이 막히자 당황한 이원석의 패스도 낚아채 속공 레이업까지 올려놓으며 순식간에 8득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몸빵에 의존한 다소 단조로운 공격만 시도하다 대환장 3종 세트를 시전하고 말았죠.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준석의 네. 터프샷. 자, 다니엘 몸 붙여봅니다. 빙글 돌아섰습니다. 왼손. 네. 그래도 아직 시간은 남아있었기에 저돌적인 리머텍으로 유종의 미라도 거두려 한 우리나라였는데요. 자, 왜냐면 팀 파울이거든요. 그렇죠, 문유혁. 허나 갑자기 재투입된 카무라가 또 さあ、河村、外では富樫が準備をしているでしょうか。タフなし 문유현을 꼼짝 못하게 한 군더더기 없는 스텝백 3점을 쏘아올린 것도 모자라 경기 막바지엔 원조 현실판 송태섭, 토가시 유키까지 백투백 3점으로 클라이막스를 책임지며 기어코 29점 차를 만든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決めているという富樫です。最後は斉藤のスリーポイント決まりました。 최종 스코어 95대 66. 우리나라가 명예회복은커녕 오히려 한일전 역대 최다 점수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츠무라가 빠졌기에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했지만 이건 일본의 백코트를 너무나도 우습게 본 생각이었는데요. 오늘은 패스보다 득점에 집중한 카무라 유키가 NBA에서의 한을 풀어낸 듯 터프한 3점과 정광석과 같은 돌파를 선보이며 팀 내 가장 많은 24득점을 몰아쳤고 카무라가 쉬는 구간엔 3쿼터 막판에 몰아친 1번 사이토와 4쿼터 초반을 수놓은 33번 사사키, 마지막을 장식한 또 다른 유키, 토가시 등 단신 백코트 자원들이 농구는 심장을 외치며 우리나라를 압도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칭찬할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아쉬웠는데요. 그나마 투지가 돋보인 다수의 세컨 찬스 득점과 저돌적인 리머텍이 만든 자유투 장면들이 좋았다면 좋았지만 이건 바꿔 말해 제대로 된 패턴보단 선수들의 우당탕탕에 의존했다는 의미이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선수들이 결장했기에 이번 평가전 활약이 기대되었던 여준석이 17점이라는 팀 내 최다 득점과는 별개로 이 과정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도 오게티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건 어디까지나 평가전이었고 많은 주축 멤버들이 빠진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연패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